자, 반갑습니다. 2주 만입니다. 여러분들 162페이지 한번 펼쳐 주십시오. 162페이지. 이제 지적법을 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하고 거기 이제 뭡니까? 등기법 들어온 거예요. 등기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주어진 시간이 오늘 포함해서 2주인데 2주 만에 다 못 끝내요. 그래서 아마 한 주 정도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나올 각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요일 날 나와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162페이지 1번 부동산 등기 의의 그래갖고 163페이지까지 1, 2, 3, 4 이렇게 쭉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가 뭐냐, 그죠? 등기가 뭐냐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이런 얘기야. 역시 똑같아요. 땅에 관한 업무, 그죠? 땅에 관한 업무는 워낙 중요하니까 국가기관만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등기 업무도 아무나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관이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란 자만이 등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이런 등기관이란 자가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할 적에 지 멋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그래요. 뭐라고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 틀을 갖추고 있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공적 장부를 사용해서 이 등기부에다가 어떤 사항을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사항이라고 해도 좋고 사실 정보라고 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그죠? 부동산의 표시사항.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왜 부동산 표시사항이라고 했냐면 우리 지적법은 규율 대상이 토지 하나뿐이야. 그죠? 근데 우리 등기법의 규율 대상은 토지도 규율 대상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건물도 규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사항이라고 해놨어요. 부동산의 표시사항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 그래요. 뭐라고요? 법적 권리관계 또는 권리정보 해도 상관관계는 없어요. 법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 그래요. 뭐라고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등기법 그럽니다. 그죠? 등기법 그럽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 등기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이란 자가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 틀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을 해주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부동산 등기법 그럽니다. 그죠?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한 6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6문제만. 조금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되고 한 6문제 정도만 맞춰주면 충분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5가지 개념적 징표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적 징표는 등기부하고 등기부 안에 기록되어야 될 사항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요. 여러분들 법원에 가면 법원 공무원들이 있어요.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가 아니고 그 수많은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 그래요. 지원장으로부터 넌 오늘 수업부터 딴 업무는 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고 지정 그래요. 뭐라고요?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전결권한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법원 공무원 모두가 등기관이야? 아니야. 그죠?
지정을 받은 자만이 등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만이 전결권한을 가지고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할 적에 지 멋대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법률은 우리가 지금서부터 배우고자 하는 부동산 등기법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따라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실체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다? 절차법 그래요. 뭐라고요? 절차법이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라는 얘기야. 그죠? 절차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거두절미하고 차포 다 떼놓고 얘기하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절차와 관련된 법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아무 종이장이나 갖다가 지 멋대로 끼적끼적 쓰는 게 아니고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 틀을 갖추고 있는 공적 장부를 사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등기부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가봐야 됩니다. 등기부 맨 앞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 맨 앞장이 있는데 맨 앞장을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그럽니다. 또는 명찰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표제부 어떤 형식 틀을 갖추고 있냐면 이런 형식 틀을 갖추고 있대요. 그죠? 이 부동산 등기부 맨 앞장을 표제부라고 하고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토지 등기부라고 한다면 토지 표시사항. 그죠? 건물 등기부라고 한다면 건물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돼요. 여기 작은 공란을 표시번호란 그래요. 무슨 번호란요? 표시번호란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이 기록될 텐데 이 1, 2번을 뭐라 그래요? 표시번호 그래요. 무슨 번호요? 표시번호. 이 빈 큰 공란을 뭐라고 하냐면 표시란 그래요. 뭐라고요? 표시란 그럽니다. 이 표제부 표시란에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 등기부로 하면 토지 표시사항. 토지 표시사항이 뭐죠? 토지 표시사항이 뭐지? 사실 정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의 그죠? 소지지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건물 등기부로 한다면 건물 표시사항을 기록하게 될 거야. 건물 표시사항이 뭡니까? 했더니 건물의 소재, 건물의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축 면적 이런 거를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건물 표시사항은 소지 구정면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소지 구정면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이 토지나 건물이 어떤 후발적인 사유에서 변해가는 사유를 2번 이하에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소재가 바뀔 수도 있고 지번이 바뀔 수도 있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변해가는 모습을 2번 이하에다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됐어요? 네, 그래요. 부동산 등기부 맨 앞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표제부. 그죠? 표제부에다가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부동산의 표시사항을 기록한다는 얘기야.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장 그래요. 뭐라고요? 그 다음 장이 또 있어요. 그 또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갑구 그래요. 뭐라고요? 갑구 그럽니다. 이게 선고구 아닙니다. 갑구에다가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 권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각구 어떤 형식 틀을 갖추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이런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는데 저쪽은 표시 번호 그런데 이쪽은 순위 번호란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번호란 그럽니다. 갑구 이하서부터는 그 부동산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이 기록될 텐데 이 1, 2번은 뭐라 그래요? 순위 번호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저쪽은 표시란 건데 이쪽은 무슨 난? 사항난 그래요. 뭐라고요? 사항란이라고 합니다. 이 갑구 상란에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등기 목적란을 보면 소유권 뭐라고? 보존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존. 그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등기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원시 취득한 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요. 그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로부터 모든 권리 등기가 파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출발선상에 있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가봤더니 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갑명의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렇게 그릴 거야. 그죠?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건 약속이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 갑씨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이라는 놈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한테 처분을 해줬대. 그죠? 갑은 을한테 무슨 등기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등기 목적란에 가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소유권 이전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란에 가봤더니 팔았다 뭐라고요? 매매 이렇게 써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가봤더니 을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을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진 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구 상란을 딱 펴봤더니 이 갑구 상란을 통해서 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 이 부동산은 옛날에는 갑의 거였는데 현재는 누구 거다? 을의 거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여간 갑구 상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다음 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을구 그럽니다. 을구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순위번호, 사항란, 각과 똑같아요. 그죠? 됐어요? 이 을구 상란에다가는 어떤 사항을 기록하게 되냐면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권이야.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의 권리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이외에 그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소유권 이의 권리에 뭐가 있다? 소유권 이의 권리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 그래요. 뭐라고요? 용익물권. 민법 시간에 들어봤지? 용익물권이란 권리하고 담보물권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물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권리가 있어요. 용익물권이란 권리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가치 그래요. 뭐라고요? 목적 부동산의 사용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은 목적 부동산의 교환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용익물권에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지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그 다음에 별 쓸모도 없는 지역권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만천하가 다하는 전세권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이란 권리를 세 가지 권리를 싸잡아서 용익물권 그래요. 그죠? 그래요.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지역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근데 임차권 그래요. 뭐라고요? 임차권이란 권리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입니다. 그죠? 채권인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용의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용의권 등기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그래요. 자, 담보물권 그래요. 뭐라고요? 담보물권. 일단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약정 담보물권인 질권 그래요. 근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되지.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정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그럽니다. 근저당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야.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그죠?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도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동산 질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권리 질권은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권은 세모해놔야 돼요.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을구상란에다가는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그죠? 그 다음에 권리질권, 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이 을구상란 순위번호 1번 그래서 등기 목적란에 가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저당권 설정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어 있다는 얘기야. 저당권이라는 권리에서 가장 핵심은 꾼돈 또는 꿔준돈 그래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꿔준돈,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꾼돈 그래요. 그죠? 합쳐서 피담보 채권액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 그래요. 1억 원 꿔줬습니다. 저당권자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병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되어 있다면 병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목적 부동산에 담보 가치만 남아 있다면 2번 저당권 또 설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담보 가치가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번 저당권 설정한 거래고 얼마 꿔줬습니까? 1억 원 꿔줬습니다. 그러면 2번 저당권자는 누구입니까? 정식이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 을구상란에다가는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장을 한번 모아봅니다. 세 장을 한번 모아봐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 즉 1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개의 등기 기록 그래요. 뭐라고요? 한 개의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따라서 1등기 기록은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을구상란 둘 이유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등기법의 가장 대원칙이지. 그죠? 그래요. 하여튼 이 등기부라고 하는 이런 형식과 틀을 갖추고 있는 국가의 중요한 공적 장부에다가 부동산의 표시상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기록을 하는 것 또는 기록된 그 자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됐어요? 요번 순환에 들어와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거 한 번 얘기를 했었지. 첫 번째 시간에. 그쵸?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야. 이게 등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사항을 규율해주는 법을 뭐라 그래요? 등기법 그래요. 그죠? 등기법 6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162페이지서부터 163페이지까지 1, 2, 3, 4번 쫙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64페이지를 펼쳐봅니다. 164페이지를 펼쳐보면 부동산 등기의 기능 그래갖고 1, 2, 3, 4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핵심은
2번이야. 그죠?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야. 그죠?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 특히나 효력 발생 시기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효력 발생 시기 164페이지 찾았어요? 거기다 표시를 해두라는 얘기야. 그죠? 표시를 해두라는 얘기지. 그리고 165페이지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그래갖고 165, 166, 167 아마 160 몇 페이지야? 8페이지까지 돼 있을걸? 그죠? 1, 2, 3, 4, 5, 6, 7, 8 그래갖고 특징 그래요. 그죠? 특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죠?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기억하고 있어요. 물, 그 다음에 신,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국, 이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개략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일단 물적 편성주의 그래. 뭐라고요? 물적 편성주의 라고 하고 이건 신청주의 그래. 뭐라고요? 신청주의라고 하고 이건 형식적 심사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립요건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성립요건주의. 무슨 주의가 이렇게 많은지. 그 다음에 공신력 그래요. 뭐라고요? 공신력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책임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국가배상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장부는 매도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원화가 됩니다. 장부는 이원화돼 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적법에서 배운 장부가 뭐야? 지적법에서 배운 장부의 이름이 뭐야? 토지대장, 그죠? 대장이야.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장이란 장부하고 잘 들어, 그죠? 정보를 우선시하는 대장이라는 장부하고 권리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정보를 우선시하는 등기부라는 장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 양장부는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같은 내용의 장부이기 때문에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일치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어떤 후발적인 사유에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다라거나 기록된 사항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겠지. 그죠? 틀어졌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시켜 놔야 돼요. 그죠? 무조건. 그렇지? 그걸 우린 지적법에서 기왕에 배웠어요. 그죠? 어디서 배웠지? 지적 공부를 정리합시다. 그죠?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합시다. 라고 하는 테마에서 배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이원화는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했더니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뭐야?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을 각각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있는 반면에 무슨 등기부? 건물 등기부도 아울러서 따로 존재합니다. 이걸 보고 별도로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런 형식과 이런 특징을 주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라는 장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라는 장부를 편성함에 있어서 사람, 그죠? 갑시기, 을시기, 사람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물건 그래요. 뭐라고요? 물건을 기준해서 장부를 편성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인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이걸 말을 바꾸면 하나의 부동산, 즉 일필지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반드시 한 개의 등기 기록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기록이 존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됐어요? 예. 쫓아오고 있죠? 예, 그래요. 1등기 기록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1등기 기록은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 이게 분명 여기서 지금 30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죠?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을구상란은 둘 이유가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인데 을구상란에 기록할 사항이 없을 시에는 을구상란은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요. 자, 이게 이제 원칙이 있으면 이제 뭔 예가 있긴 있을 거야. 그죠? 그런 건 이순한테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됐어요? 그래요. 자, 하여튼 장부는 물건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부를 편성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라고 지금 방금 얘기를 했어. 그러면 등기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되어야 할 텐데 등기 절차는 어떤 형식으로 게시가 됩니까? 라는 얘기야. 그죠? 뭐 여러 형식이 있을 텐데 그중 가장 으뜸은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게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등기법 규정을 보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규정이 신청주의 대원칙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요. 신청주의 대원칙이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신청주의 대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요. 중요한 걸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공, 그 다음에 출, 그 다음에 뭐야? 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대요. 그죠?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공, 출, 서. 그죠? 다른 동네는 이 색깔 분필을 안 돌려줍니다. 광주에서만 색깔 분필을 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공은 뭡니까? 했더니 공동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신청이래요. 출은 뭐야? 출석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출석신청. 서는 뭡니까? 했더니 서면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서면신청. 이게 뭐야? 그죠? 그러니까 빨리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내가 매번 얘기를 하잖아. 그죠? 뭐 몇 줄 안 써서 더 이상 쓸 데가 없잖아. 그래요. 이 공동신청, 출석신청, 서면신청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돼 있어요. 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동신청 그래요. 그죠? 등기소 올 적에 혼자 오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지? 혼자 오지 말고 누군진 모르지만 둘이 같이 오라는 얘기야. 그죠? 둘이 같이 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누구하고 둘이 같이 와야 됩니까? 이거 지워도 되겠지? 그래요. 누구하고 둘이 같이 옵니까? 이 얘기지. 매도하고 뭐야? 매수인. 그죠? 그래요.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그죠?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시기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고 팔고자 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얘 매도인, 얘 매수인 그래요. 매도인, 매수인 이행할 거 다 이행했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이제 매수인 을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면 결제 끝이야. 그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가 되면 매수인 을씨에게는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봅니까? 이익을 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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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매수인 을씨에게는 유리해지거나 이익을 보는 자 그래요. 뭐라고요? 이익을 보는 자 그러죠. 그래서 을식의 이름은 민법에서는 매수인 그러는데 등기법에서는 을식이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플러스 그래요. 뭐라고요? 플러스. 등기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그래요.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뭡니까? 잘 들어요. 그죠? 어떠한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 또는 유리하게 되는 자. 그죠? 유리하게 되는 자를 등기 권리자 그래요. 그죠? 등기 권리자. 그러면 매도인 갑식이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가 되면 소유권이란 권리를 상실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됩니까? 불리하게 됩니까? 불리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매도인 갑식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그래요. 그죠? 마이너스. 자, 여기 봐. 민법 시간에 갑의 이름은 매도인이야. 그죠? 근데 등기법 시간에 갑의 이름은 마이너스 등기 의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자 오지 말고 마이너스 플러스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와서 이렇게 공동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테고, 그죠?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혼자 오지 말라는 얘기야. 매수인 혼자 오지 말고 유리하게 되는 놈, 불리하게 되는 놈이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등기관이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들이 등기하러 왔을 적에 등기관은 매도인 갑식이한테 너 을한테 파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너 을한테 파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사는 놈 을식이한테 너 갑으로부터 사는 거 맞냐? 그죠? 혹시 니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너 파는 거 맞냐? 너 사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놈, 유리하게 되는 놈이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등기관이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하는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등기법 시간에 이 공동자 딱 떴다 그러면 머릿속에 퍼뜩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다. 이게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됐어요? 이 공동신청의 원칙은 31회 때까지 물어봤어요. 그죠? 31회 때. 작년, 재작년까지 물어봤다는 얘기야. 그죠? 네, 재작년까지 물어봤어요. 원래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었어야 될 테마인데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 33회 때 반드시 나올 거야. 그죠? 반드시 나올 거야. 그래서 각종 등기 신청 시 마이너스 플러스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여러분들 꼭 생각해야 돼요. 그죠? 됐지?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보지. 여기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매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기 권리자. 매도인이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됐지? 네,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 갑씨가 사업하는 놈인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업하는 놈이라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가진 건 요 부동산 딱 하나뿐이 없어. 그래서 갑식이는 할 수 없어서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를 빌려오지?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을시기는 뭐가 돼요? 을시기는 플러스가 돼? 마이너스가 돼? 어? 마이너스가 되지? 그래요? 어? 아니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자, 을식의 이름은 뭐야? 돈을 빌려준 사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는 채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자 그래요. 민법 채권법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법에서 갑식의 본명 을식의 본명은 채권자 그래요. 금전 채권자야. 얘는 돈을 꾼 놈이니까 뭐라 그래요? 채무자가 되겠네,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근데 물권법 그래요. 뭐라고요? 물권법에서는 을식의 이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면 을식이는 저당권이란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그죠? 저당권이란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을식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저당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자 그럽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건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저당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물권법에서 갑식의 이름은 뭐라고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놈이니까 설정자 그래요. 뭐라고요? 설정자 그럽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자 그러죠. 설정자 그럽니다. 됐고, 대신 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게 되면 을식이 저당권자는 유리해져 불리해져? 유리해지게 되겠지.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니까 을식에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법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법에서는 을식이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플러스 그래요. 뭐라고요? 플러스 그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정자는 유리해집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져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그럽니다.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민법 시간이라면은 요까지만 알면 돼요. 그죠? 요까지만 알면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등기법 시간에는 얘들은 요까지 알아서는 안 되고 얘 이름이 마이너스고 얘 이름이 플러스다까지 기억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등기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됐어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것까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을 함으로써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테고, 그죠? 그래서 을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좀 장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등기소에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란 얘기야. 그죠?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됐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쌀쌀하다고 할지라도 등기소에 가급적이면 출석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그죠?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출석 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출석 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는데 잘 들어봐. 이 출석 신청의 원칙에 따라서 현행법은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는 말 그대로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거나, 그죠?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되겠지. 방문해서 신청한다라거나 또는 뭐야?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방문해서 신청을 하지만 요즘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등기소 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을 해서, 그죠? 접속을 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두 가지 신청 방법을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지.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등기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어떻게 신청하라는 얘기야?
서면으로 신청을 하니까, 그죠? 말로 신청해서는 안 돼요. 그죠? 구술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구술 신청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절대 받아주지 않아요. 정확성을 기하고자 서면으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서면으로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하여튼 좋은데 이 세 가지 내용으로서 공출서라고 하는 세 가지 내용으로서 신청제의 원칙은 채워지도록 돼 있다는 얘기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얘기를 말씀드린 거야. 그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해당 등기 신청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등기한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 그랬어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거야. 이건 미리 기왕에 말씀드린 거야. 자, 얘네들이 여기 매수인이 플러스 매도인이 마이너스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소에 와서 등기를 신청을 했단 말이야. 등기관이 갑보고 너 을한테 파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을한테 너 갑으로부터 사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물어볼 권한이 없으니까 네 놈이 제출하든 네 놈이 제출하든 그건 상관관계 없어. 누가 제출하든 상관관계 없는데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갑의 매도사, 을의 매수사를 간접적으로 등기관이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등기관한테 무슨 심사 권한?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이런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 여부보다는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를 해야 되겠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를 해줘야 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허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허위 등기를 할지 부실한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부실한 등기 등에 발생할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등기의 진정성 여부보다는 등기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실한 등기를 할지 허위 등기 발생할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됐습니까? 그래요. 자, 심사를 해서 그게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등기의 효력 그래. 뭐라고요? 등기의 효력이라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대항요건주의 그래. 뭐라고요?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성립요건주의 그래. 뭐라고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거는 아마 오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요건 두 번째 시간에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표도 성립요건주의가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186조라고 들어봤어? 민법 186조 들어봤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거짓말, 거짓부랑 떨지 마. 그 양반이 얘기 안 할 양반이 아니야. 그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예비 수업 시간에 그 양반이 얘기를 했을 거야. 그죠? 여기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민법 186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게 뭐야? 민법 시간에 103조는 들어봤겠지? 103조 반사의 질서 행위. 그죠? 서울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죠? 이게 흔히 재앙적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민법 186조도 제왕적 조항에 해당돼요. 그죠? 그러니까 민법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항이란 얘기야. 그죠? 103조, 186조.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바로 성립요건주의 그래요. 뭐라고요?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이 입법주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하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야?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다?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야? 등기 아니야. 동산의 공시방법이 뭐야? 점유야. 정신 바짝 차려요. 그죠? 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야? 점유야. 사실상의 지배라고 하지.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뭐야? 등기야. 그죠? 부동산의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등기란 말이야. 이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죠? 인정을 하지 않는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죠? 우리가 흔히 일상적인 언어 표현에서 제 말은 공신력이 없어. 쟤는 워낙 구라를 많이 치고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야. 그죠? 제 말은 도체 믿을 수가 없다. 그죠? 공신력이 없다는 건. 근데 제 말은 공신력이 있어. 믿을만해. 이러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죠? 제 말은 공신력이 없어. 제 말은 공신력이 있어. 그죠? 그래서 어떤 믿음에 대해서, 그죠? 믿음에 대해서 효력을 주는 걸 보고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법률적 효력을 주지 않는 것을 보고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둬요. 오늘 내가 공신력을 오늘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됐어요? 요건 이순환 때 얘기를 하도록 합니다. 일단 제 말은 믿을만해. 그죠? 그건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고 제 말은 도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것까지만. 그 다음에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등기관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되겠지. 그죠? 해줘야 됩니다.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등기관 개인은 배상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국가가 대신해서 배상을 해줄 테니까 등기한 이는 걱정하지 말고 등기 업무에만 전념을 하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국가 배상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부는 이원화돼 있어요. 장부는 사실관계를 우선시하는 대장이라는 장부하고 또 하나는 법적 권리관계를 우선시하는 등기부라는 장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장부는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같은 내용의 장부이기 때문에 항상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어떤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양장부가 불일치가 됐을 때는 이유여를 막론하고 일치시켜놔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일치시켜 놔야 되는데 그걸 잠깐 한번 가보죠. 그죠? 잠깐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법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이야. 이게 100번지고 지목이 돼야 토지 소유자는 누구야? 갑소유야. 갑소유 토지.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이 동일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장부가 몇 개다? 2개야. 하나는 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이 장부의 이름이 토지대장이야. 토지대장은 몇 부분 구성되어 있다? 3분 구성되어 있다라 그랬지. 토지대장 좌측에는 어떤 상? 토지 표시상이 등록이 되고 우측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등록이 되면 하단부에는 가격 정보가 먼저 등록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먼저 등록이 되고 이 등록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토지 등기부가 개설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등록 뭡니까? 후등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장부에 등록돼 있는 사항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가 개설되는데 토지 등기부 맨 앞장이 뭐지? 표제부 그래요. 뭐라고요? 표제부. 그럽니다. 표제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여기 소지 지면 그래요. 뭐라고요? 소지 지면이 기록되는데 이 소지 지면이 토지대장 좌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 이어서 뭐가? 갑구가 개설이 됩니다. 그죠? 갑구가 개설이 되고 여기 순위번호 1번 최초로 한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누구 거, 갑의 거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 갑시가 토지대장 우측에서 왔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이제 불일치 되는 경우를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사실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사실 정보의 변화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권리 정보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실 정보의 변화가 있는 거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갑소유 토지가 반으로 뚝 잘라졌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뚝 잘라졌어요. 그러면 좌측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잘라졌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분할로 인하여 잘린 토지는 면적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고 잘려나간 토지는 100의 몇 번지? 1번지라고 포함 이렇게 기록이 된다라 그랬지. 그죠? 100의 1번지는 전혀 별개의 필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장하고 새로운 등기부가 개설이 될 거야. 근데 그건 지명 관계상 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반달 형태로 등록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예를 드는 거야. 됐어요? 그래요. 이쪽은 반달 형태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쪽 장부에는 아직도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어. 그죠? 아직 원통 형태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지?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지. 그러면 불일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일치시켜 놔야 돼. 토지가 반으로 잘렸다는 사실은 소관청만 알 뿐이지 등기관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 장부에서 이쪽 장부로 화살표가 당연히 날라와야 돼. 그지? 아는 놈이 얘기를 해준 걸 뭐라 그런다? 등기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촉탁 그래요. 그죠? 어떠어떠한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 내지는 촉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 촉탁의 구체적 내용이 뭐라 그랬어? 니들도 빨리 표시번호 2번 해놓고 토지를 반으로 뚝 잘라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그죠? 이 반달 형태의 등기의 이름이 뭐냐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야. 뭐라고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해달라고 부탁 내지는 촉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잘 봐. 사실관계 변화가 있을 때는 뭐를 기초로 한다? 대장 그래요. 뭐라고요? 대장 그래요.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를 대장 쪽에 갖다 껴 맞춰 놔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요. 그걸 매개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 매개해주는 규정이 뭐다? 등기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촉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등기 촉탁이라는 규정은 우리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래. 뭐라고요? 권리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갑시기가 자기 소유 토지를 을한테 처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돼. 을한테 해줬어. 그래서 2번, 순위번호 2번 그래갖고 누구 거? 을의 거 이렇게 기록돼 있어. 이쪽 장부에는 을의 거라고 기록돼 있는데 저쪽 장부에는 아직도 갑의 거라고 등록돼 있어요. 일치야 불일치야? 불일치란 말이야. 그러면 일치시켜 놔야 돼.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누구만 알지? 등기관만 알지? 소관청은 알아 몰라?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놈이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이쪽 장부에서 저쪽 장부로 화살표가 날아가야 돼. 그지? 당연한 사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아는 놈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 그죠?
이 통지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니들도 빨리 소유자를 갑에서 누구로 을지기로 변경 등록을 해서 양장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기록되어 있는 상을 100% 일치시켜 달라는 얘기야. 그죠? 그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지적법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권리관계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뭘 기초로 한다? 등기부 그래. 뭐라고요?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 그래. 뭐라고요? 대장을 등기부 쪽에다가 끼워 맞춰놔야 되는데, 그걸 매개해주는 규정이 소유권 변경 사실에 뭡니까? 통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 규정은 지적법, 이 규정은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야. 하여튼 우리나라는 장부가 일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양장부에 등록돼 있거나 기록돼 있는 사항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만약 어떤 후발적인 사유에서 이렇게 불일치가 됐을 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게 돼? 일치시켜 놔야 돼요. 그죠? 일치시켜 놔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 출제자가 또 자주 물어봐요. 단독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고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장부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부도 이원화되어 있어요. 여기 봐요.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물 그래.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물 등기부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걸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봐봐. 독일 사회에 그래요. 그죠? 독일 사회에 가면 독일 사회에서는 부동산은 오로지 무엇뿐이야? 토지뿐이야.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야. 독일 사회에 가보면. 그렇지? 우리나라하고 법제가 달라. 그죠? 법제가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어요. 그죠? 이원화돼 있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민법적인 얘기가 이제 또 뒤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지상권 그래요. 뭐라고요? 법정지상권. 그건 이제 그냥 우리 민법에 규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고 판례에서 얘기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설정된 이후에 건물을 신축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토지하고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물을 싸잡아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우리 민법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규정은 전부 다 토지하고 건물을 이원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 취급해주고 있는 법제에서는 이런 규정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치? 모르면 까먹어. 모르면 그냥 까먹어. 괜히 제가 이상한 소리 해서 미안합니다. 그죠? 나중에 하여튼 얘기를 다 하게 될 거야.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여기 봐요. 여기서 요런 거를 할지,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주의를 할지, 성립 요건주의를 할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생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생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자, 이제 조금 한 5분, 10분 쉬었다가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효력은 정확하게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 책의 166페이지 펴봐요. 166페이지 펴보면 양가로 6번 성립 요건주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민법 몇 조를 의미한다? 186조를 의미하는 거야.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는 성립 요건주의에 관한, 입법주의에 관한 근거의 규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야. 요거를 두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쉬어도 되죠? 네, 됐습니다.